모듈 8의 시스코 플랫폼스 앤 디벨롭먼트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모듈 이름에 시스코란 이름이 들어와 있듯이 여기 다양한 시스코 플랫폼하고 디벨롭먼트 인포메이션들 그리고 프로덕트들에 대한 최신의 어떤 이 데브넷과 관련된 시스코의 최신의 기술들을 많이 소개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하나하나의 기술을 모두 살펴보는 거는 매우 방대한 일이고 사실 시험이나 뭐 이런 인증시험이나 이런 거 할 때도 아주 큰 테두리 내에서 지금 이제 화면에 보시면 이 모듈에서 다루고 있는 토픽들이 나와 있는데 뭐 SDK가 뭐냐, 뭐 시스코에서 네트워크 매니지먼트하고 컨텐트 매니지먼트, 콜라보레이션하고 이러는 게 있는데 그런 플랫폼들이 어떤 게 있는지 각각에 해당하는 주제의 주요 개념과 키워드들 이 정도로 해서 정리를 하시면 됩니다. 나중에 시간이 많으실 때 굉장히 방대한 내용이 있기 때문에 이 중에 본인이 어떤 쪽에 조금 더 관심이 있다 그러면 그 내용을 좀 더 참고를 하고 아울러서 DevNet Developers 그 웹사이트에 이런 API 코드 익스체인지나 뭐 이런 게 다 있지 않습니까? 그런 쪽을 참조하면서 전체적으로 이 모듈에서 어떠한 내용을 다루고 있고 그 안에 어떤 시스코의 핵심 제품군들이 있는지 조금 나열하는 식으로 오늘은 제가 정리를 하고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챕터 1에 시스코 플랫폼에 대한 인트로덕션이 있는데요. 이 지금 중간에 보는 클라우드 콜라보레이션에서 애플리케이션 디벨로퍼스까지가 모두 다 그 데브넷 사이트에 캐테고라이징이 되어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또다시 한번 여기서 소개를 하면서 이런 시스코의 API 플랫폼에 대해서 관심이 있다면 이러한 주제가 있으니 이런 데 가서 필요한 자료를 찾으십시오. 그런 이제 안내를 하고 있는 거고요. 그 다음에 시스코 SDK인데 여기서는 SDK의 여러 가지 카테고리별로 그냥 이름만 나열하고 뭐다 뭐 이런 식으로만 되어 있고 이 각각에 대한 세부적인 사항들이 저 섹션 4 이후에 이렇게 목록화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나와 있는 이름들 중에 좀 눈에 익숙한 것도 있고 그렇지 않은 것도 물론 오른쪽 아래에 있는 웹엑스 팀즈 이거는 이미 아시는 거죠. 파이썬 기반의 SDK 뭐 이런 거 실습하는 내용도 지원이 되고 있는데 이런 소프트웨어 디벨롭먼트 킷들이 그 라인업이 되어 있다라는 이제 소개하는 이제 섹션입니다. 여기도. 그 다음에는 네트워크 프로그래머빌리티와 디바이스 모델에 대해서 소개한 섹션이 요 3섹션인데요. 유일하게 요 3섹션이 기술적으로 더불어서 앞서 섹션 1과 섹션 2에서 나열했던 그런 기술을 이해하기 위한 핵심 개념과 기술을 소개를 하고 있는 섹션이에요. 그래서 이 부분은 좀 자세히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먼저 모델 드리븐 프로그래머빌리티가 무엇인가 라는 것에 대한 소개에서부터 지금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오른쪽에 Yang Based Model Driven Programmability Stack이라고 나와 있죠. 이 스택 구조로 해가지고 모델 드리븐 프로그래머빌리티에 대한 여러 가지 정의를 하고 이들 각각 요소에 대한 핵심 요소 중에 핵심 기술들을 이 섹션 3에서 다루고 있는데 우선 다시 한번 프로그래밍 가능하다. 프로그래머빌리티라는 게 뭔지를 명확하게 정의할 필요가 다시 짚고 넘어갈 필요가 있겠는데요. 일반적으로 어떤 디바이스가 동작을 제어하거나 변경하기 위한 커맨드 또는 인스트럭션들이 주어져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인스트럭션을 수락할 수 있다라는 특징이 바로 프로그래머빌리티라는 거죠. 그래서 이 프로그래머블 디바이스가 만약에 방금 전에 정의한 거는 모든 일반적인 장치에 대한 정의였고요. 이거를 네트워킹 디바이스에 적용을 한다면 이 경우는 네트워킹 디바이스의 프로그래머빌리티라는 거는 뭘까요? 네트워킹 장치를 어떠한 소프트웨어적인 소프트웨어 프로토콜을 사용해서 컨피규레이션하고 매니지먼트 할 수 있는 그런 능력, 그거를 얘기한다고 볼 수가 있겠죠. 네. 그래서 기존의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시스코의 모든 iOS 디바이스들에 대해서 설정을 할 때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 또는 사용자 친화적인 그래피컬 유저 인터페이스도 일부는 제공이 되고 있지만 그런
인간을 위한 인터페이스와는 달리 이 프로그래머블 인터페이스는 명시적으로 디바이스가 활용할 수 있게끔 그런 사항을 고려해서 설계되었다는 점입니다. 이제 프로그래머빌리티에 대한 용어 정의는 이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그 앞에 모델 드리븐이라는 말이 있는데 이 말은 또 무엇인가? 이 말 그대로 모델이라는 용어가 포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모델이라는 개념의 속성 또는 모델이라는 개념이 가지고 있는 어떤 강점, 그거를 상속해서 장치가 제공할 수 있는 어떤 서비스나 능력, 이런 거를 표준화된 모델로 매칭시키는 거를 말합니다. 이렇게 한다면 네트워킹 장치를 우리는 쉽게 구성을 할 수 있겠죠. 기존에는 우리가 전통적인 방법으로 장치 설정을 했던 시대에는 내용이 상당히 경우에 따라서 복잡하기도 하고 여러 가지 애로사항이 생기기도 하는데 그런 것들을 이 모델 드리븐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이용을 해가지고 그런 단점을 개선하고 우리가 극복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한 이 모델 드리븐 프로그래머빌리티를 잘 이해하려면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을 잘 알아야 합니다. 일단 전문 분야를 또는 전공 분야를 떠나서 일반적으로 데이터 모델이라는 것이 뭔지 아실까요? 데이터 모델. 네. 그러니까 어떤 오브젝트, 개체를 describe, 기술하기 위한 어떤 체계적인 방법이죠. 그게 데이터 모델입니다. 그래서 한편 네트워킹 분야에서 그러면 데이터 모델이란 뭘까? 저는 이제 어떤 네트워킹 디바이스를 구성하기 위해서 계획에 따라서 어떤 표준 기반의 컨피규레이션을 작성하는 방법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러한 데이터 모델을 사용함으로써 기존의 어떤 매뉴얼 컨피규레이션 하던 그런 거를 다 대체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날 그 네트워킹 분야에서 사용하는 데이터 모델의 하나가 대표적인 게 YANG, Yet Another Next Generation, 이 약자 YANG가. 그래서 이 섹션에서는 지금 이제 슬라이드에서 보인 것과 같은 양을 기반으로 하는 모델 드리븐 프로그래머빌리티 스펙을 소개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전통적으로 네트워킹 장치를 구성하기 위해서 언급했듯이 우리는 커맨드 라인 인터페이스나 SDK, 라이브러리 펑션들을 사용해 왔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사용하는 CLI나 스크립트들은 거의 대부분 특정 장치, 그러니까 장치마다 특화되어 있습니다. 디바이스 디펜던시가 있었다라는 얘기죠. 다시 말하면 동일한 벤더로부터 동일한 종류의 장치에 대해서는 기존에 사용하던 거를 사용할 수 있겠지만 장치가 달라지면 또는 이제 더 나아가서 벤더가 달라지면 사용할 수가 없다라는 얘기죠. 그리고 또 다른 그 CLI나 SDK 라이브러리를 사용함에 따른 또 다른 문제는 모든 컨피그레이션 커맨드를 지원하고 있지 않다라는 겁니다. 설령 일부 지원한다고 해도 환경이 조금 복잡해진다면 프로그램하기가 매우 어려워진다라는 그런 에러 사항이 있습니다. 근데 반면에 이 모델 드리븐 프로그래밍을 하게 되면 관리자 또는 데벨로퍼 뭐 이런 사람들이 원하는 설정을 어떤 표준화된 방법으로 기술할 수 있게 해준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 어떤 이점이 있죠. 물론 그렇게 하려면 당연히 설정하는 장치 쪽에서도 이 모델 드리븐 컨피그레이션을 당연히 지원을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오른쪽 그림의 양 베이스드 모델의 경우에는 장치에서 그 양을 지원해야 한다는 어떤 조건 하에 중간에 보시면 netconf,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에 대한 약자인데 그 다음에 lastconf와 같은 어떤 핵심 프로토콜들이 있거든요. 그런 양 기반의 프로토콜을 해석할 수 있게 되어 있습니다. 결국 양은 여기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 netconf라고 해서 약어로 얘기를 하겠습니다. 그 다음에 netconf 리모트 프로시저 콜, 그 다음에 netconf 노티피케이션에 의해 매니플레이션 되는 그 컨피그레이션과 스테이트 데이터를 모델링하기 위해 사용되는 데이터 모델링 랭귀지다라고 그 슬라이드 왼쪽 위에 정의가 되어 있죠. 그리고 양 모듈은 방금 언급한 컨피그레이션이나 스테이트 데이터, 그 다음에 리모트 프로시저 콜,
노티피케이션을 포함한 넷컴프 기반의 오퍼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어떤 데이터 하이어라키를 정의해야 되는데 그게 이제 오른쪽에 있는 그림입니다. 이전 슬라이드에서 봤었던. 그렇게 함으로써 이 넷컴프 클라이언트와 서버 간에 전송되는 모든 데이터에 대한 이제 완벽한 설명이 가능해지는 것이죠. 양은 물론 넷컴프 이외의 프로토콜에도 사용할 수는 있습니다. 근데 비록 양이 모든 데이터 모델을 기술할 수는 있겠지만 원래는 네트워킹 데이터 모델을 대상으로 설계되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양은 이제 크게 두 가지 모델로 제공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이제 오픈, 그리고 또 하나는 이제 네이티브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IETF, ITU 그런 이제 표준화 기구, 그다음에 오픈 컨피그라는 이제 기구가 있는데 거기서 이제 개발을 한 게 이 오픈 양 모델입니다. 그래서 이 플랫폼의 독립적이고 또한 벤더별로 이 제각각인 네트워크 장치 구성을 표준화하기 위해서 이제 설계한 게. 그다음에 네이티브는 이제 시스코와 관련이 된 모델이에요. 그래서 이 시스코의 이제 특정 시스코 플랫폼에 관련된 기능과 컨피그레이션을 이제 인티그레이션 하기 위해서 개발이 되었습니다. 이어지는 슬라이드에서 그러면 디바이스 모델링을 위해서 왜 양이 필요한가 라는 이제 소개를 하고 있는데요. 결국 이제 장치 모델링에 양을 사용하는 이유는 앞서 설명드렸듯이 양을 사용해서 장치의 유형이나 구성 그리고 스테이트를 기술할 수 있게 함으로써 네트워크 장치의 동작을 프로그래밍 방식으로 관리할 수 있게 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제 슬라이드의 이 표에는 양에서 사용되는 용어가 한 15개 정도 이렇게 소개가 되어 있죠. 보시면 XML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XML 데이터를 포함할 수 있는 데이터 노드를 말하는 칭하는 용어입니다. 그다음에 뭐 오그멘트 이런 거는 이제 기존의 어떤 스키마 노드에 새로운 스키마 노드를 추가하는 그런 이제 말이고요. 그다음에 컨테이너라는 게 또 중요한 내용이 되겠는데 양이 데이터를 트리 형태로 구성을 하고 나타내고 있거든요. 그래서 데이터 트리 내에서 하나의 인스턴스에 존재하는 어떤 내부 데이터 노드를 말하는 그런 용어예요. 그래서 데이터 컨테이너는 특별히 어떤 실제의 값을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고 그 하위에 어떤 이 뒤에 설명이 될 리프 리스트 이런 것들을 같은 차일드 노드들의 이제 집합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다음에 나와 있는 용어가 데이터 모델이라는 게 말 그대로 이제 데이터를 어떻게 표현하고 액세스하는지를 설명하는 것이죠. 그리고 데이터 노드가 있는데요. 이거는 이제 양이 관리하는 이제 데이터 트리에서 인스턴스화 할 수 있는 스키마 트리 내의 어떤 하나의 노드를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게 컨테이너가 될 수도 있고 앞서 설명한 AnyXML이 될 수도 있고 뒤에서 살펴볼 리프 노드라든지 리프 리스트라든지 이런 것들이 될 수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용어가 데이터 트리라는 게 있는데 언급했듯이 이제 장치에 대한 컨피규레이션, 그 다음에 그 장치의 스테이트 데이터, 상태 데이터를 인스턴스화 해가지고 만들어 놓은 트리 자체를 이게 데이터 트리라고. 데이터 트리가 커리큘럼에 보시면은 몇 가지 예가 캡처를 해서 제공이 되고 있는데 오른쪽에 보시면은 그 컨테이너로부터 시작해서 컨테이너 안에 또 컨테이너가 있고 또 리프 리스트가 있고 그 안에 또 컨테이너, 그 안에 또 리스트와 리프 이런 것들이 계속 있지 않습니까? 이런 형태를 이제 데이터 트리라고 한다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derived type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이제 말 그대로 어떤 데이터의 유형을 얘기를 하는데 원래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built-in 타입이나 또 다른 유형으로부터 이제 파생된 그런 이제 유형을 부르는 용어예요. 그 다음에 그룹핑인데요. 말 그대로 어떤 개체들의 집합을 얘기하는데 어떤 집합이냐면 reusable, 재사용이 가능한 스키마 노드들의 어떤 집합을 말하는 말입니다. 그룹핑. 그래서 그룹핑은 모듈 내에서 로컬로 할 수도 있고 여러 모듈에 거쳐서 사용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룹핑 스테이트먼트는 사실 데이터를 정의하는 그런 스테이트먼트는 아니기 때문에 스키마 트리 내에 어떤 노드를 정의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는 identifier라는 게 있죠. 이거는 이제 서로 다른 종류의 양 항목, 아이템을 식별하기 위한 뭐 식별자라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나오는 이제 리프, 리스트, 그 다음에 리스트, 이런 것들이 이제 데이터 노드가 되겠는데요. 먼저 리프는 데이터 트리 내에서 최대 하나의 인스턴스에 대해서 존재하는 데이터 노드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와 달리 리프는 실제 값을 가지고 있게 됩니다. 반면에 차일드 노드는 가질 수가 없는, 본인이 이제 제일 마지막 노드가 된다라는 얘기죠. 그다음에 리프 리스트 말 그대로 어떤 노드들의 집합을 목록화하는, 그래서 고유하게 식별이 가능한 노드들의 어떤 집합을 정의한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 리프와 마찬가지로 이 노드에는 값은 있지만 이제 차일드 노드는 가질 수가 없어요. 다음에 또 리스트라는 게 있는데 여기에 데이터 트리의 어떤 여러 인스턴스에 존재할 수 있는 실제 내부 데이터 노드가 되겠죠. 말 그대로 이거는 이제 목록에 대한 거기 때문에 이거는 값이 없고 어떠한 차일드 노드들이 있는지에 대한 정보만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제 오른쪽 컬럼에 첫 번째 모듈이 있는데 이 양 모듈은 넷컴프 기반의 오퍼레이션에 사용할 수 있는 노드들의 하이어러키를 정의를 하고 이것을 바로 이제 모듈이라고 부릅니다. 이 모듈은 이제 셀프 컨테인드 되고 컴파일러블, 컴파일이 가능한 것이 되겠어요. 그 다음에 RPC는 리모트 프로시저 콜이죠. 넷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이 사용하는 이제 RPC가 되겠고요.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이제 스테이트 데이터라는 게 있는데 컨피그레이션 데이터가 아닌 시스템상의 어떤 추가적인 정보를 얘기합니다. 예를 들어 어떤 읽기 전용의 디바이스의 상태 정보 또는 그 디바이스에서 수집한 각종 통계적인 정보들, 이런 것들이 이제 스테이트 데이터로 들어가 있는 겁니다. 슬라이드 아래쪽에는 양 모듈에서 그 스테이트먼트 예제가 나와 있는데요. 이제 키워드라는 거로부터 시작해서 그 다음에 이제 옵셔널하게 아규멘트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괄호로 시작해서 세미콜론, 그 다음에 중괄호로 감싸여진 여러 개의 그 서브 스테이트먼트들의 블록으로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 다음에 양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계속 살펴보고 있는데 양인 액션 있습니다. 여기서는 그 IETF의 인터페이스라는 이제 양 파일이 있는데 그거를 이제 양 오픈 모듈 라고 하는데 그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관리하기 위한 정의문들을 포함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양에서 사용하는 어떤 용어나 구조를 알고 나면 양 파일의 내용을 이해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양 파일에 매우 상세한 어떤 커멘트나 디스크립션이 함께 있을 수가 있거든요. 반면에 이렇게 커멘트나 디스크립션이 있기 때문에 이해하기는 쉽지만 그렇기 때문에 파일이 상당히 길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양 파일의 컨텐츠를 좀 더 이해하기 쉽게 할 수 있게 하는 이제 도구로 PIP 커맨드를 사용해서 인스톨을 할 수가 있거든요. 버추얼 머신에서. 캡처된 화면에서 알 수 있듯이 IETF-interfaces라는 모듈이 그 제일 첫 줄에 그 이름이 나와 있고 그 아래쪽에 이제 컨테이너, 그 다음에 또 하위라는 게 이제 계속 그 인덴트 돼가지고 보여지는 부분이거든요. 그걸 보면 이제 리스트나 리프 등을 포함하는 트리 구조로 이렇게 표현이 됩니다. 그래서 내용을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이제 정리가 되는 거죠. 양은 네트워크 컨피그레이션 프로토콜을 위해서 또는 넷컴프 프로토콜과 함께 처음 사용이 되었기 때문에 이어서 다음 주제는 넷컴프 프로토콜을 이제 살펴보기로 하겠습니다.